땐 총선 앞두고 총선을 저당으로는 못 치를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뭐 연동형 비례대표를 한다 하더라도 저당보다는 호남 의원들은 가서 평화당이 합쳐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집중시키는 게 훨씬 낫다고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당은 총선 전에 이렇게 색깔 따라 이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고 호남 동교동 그룹과 또 보수 그룹으로 갈라질 거고, 그 이제 문제는 거기에 남은 보수 그룹들이 총선에서 독자적으로 한국당의 뭐 이탈파 탈당파들을 모아서 갈 거냐, 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은 태극기 진영하고는 또 극단적인 데 있어요. 또 그렇게 합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잘못하면 총선 때 여기 보수의 정당이 한 너댓 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누가 냈는지 모르지만 깨가 그 연동형 비례대표가 굉장히 좋은 깨 같아요. 그게 내가 볼 때 좌파를 모아서 과반수를 넘기거나 뭐 200석을 넘기는 게 아니라 보수를 분열시키기에 최상의 카드가 돼버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 한국당이 구실을 안 주면 그렇게 못할 건데 이미 충분한 구실을 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봅니다. 우리 총선에서 이제 87년 이후에 88년 13대 총선에서 20대 총선까지 보면 그 중에서 4번을 3당이 교섭단체가 됐대요. 평균 2.5당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그 3당 교섭단체가 우리가 드문 케이스가 아니었다는 거죠. 전부 다 보수 양당제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2.5당, 4번이나 3당이 교섭단체가 됐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는 선거 끝나고 나면은 국민들의 위대한 선택, 절묘한 균형 감각,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한 우리 국민이 그렇게 선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바른미래당의 존재가 총선 앞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결국은 뭐 지금 황 소장이 이야기한 대로 이전에 그 호남 쪽에 있던 분들 중에서 바른미래당 따라온 분들은 이렇게 민평당으로, 민주당에서는 안 받을 거니까 민평당으로 가서 한번 왜냐하면 민평당이나 민주당이나 중요한 게 호남 민심에서는 같은 당으로 본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적이 아니다고 보는 거죠. 민평당도 지난번에 민평당 국민의당을 그리 찍은 것도 저거는 우리 적이 아니고 적의 적이기 때문에 같은 편으로 봤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뭐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는 안철수와 유승민의 존재, 대선 주자의 존재 21%와 6%, 거의 27%의 존재를 갖다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계속 지지를 얻고 나갔을 때는 안철수의 그 입지가 뭐 별로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한테서도 뭔가 이렇게 실망과 회의가 오고 있다는 거죠. 중도의 견인력 있다고 보세요, 안철수가? 그렇죠. 그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이 흔들리기 때문에, 문제가 지적되기 때문에 저는 그 안철수한테 또다시 주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3당으로서 선거를 치르는 사람은 어디보다도 우리는 막강한 대선 후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자기 브랜드로 내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아 떨어져서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보수가 뭐 이렇게 하나가 아니고 대통합이 아니고 셋으로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 이게 진보도 지금 이제 보면은 뭐 셋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다당제 구도에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 그 주대한 혁신위원장으로서 봉합한 부분들은 저는 이 헤게모니 싸움의 잠깐 일시적인 봉합, 뭐 노선의 차이로서, 어째 말하면 손학규 대표도 중도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항상 그 중에서 보면 중도 보수 입장에서 이렇게 해왔던 분들이고, 저기 바른당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전과 노선이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분들 옛날에 분당하고 합당하고 할 때 토론회도 가서 해보고 했지만 뭐 비슷하다. 그리고 주대한 위원장이야말로 뭐 이렇게 뉴 레프트 운동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념적인 좌표란 것들이 거의 저는 대동소이하다 봐요. 지금 바른미래당 당권파든 비당권파든 단지 그게 이제 헤게모니 싸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근데 그 싸움은 이 어떤 해결이 저는 되기 어렵지 않느냐. 근데 손학규 대표가 어쨌든 추석 전까지 자기가 10% 네. 안 하면은 이 대표 내놓겠다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이후의 변화는 이 지도부의 변화는 있을지라도 총선 전에 어쨌든 안철수의 컴백 이후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제 일시적인 서로 간의 내부의 양파벌의 봉합 정도의 의미를 두고 있고 전망에 대해서는 안철수 관련해서는 약간의 그 우리 김동구 대표는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놓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 정도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